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달 만에 선대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도 결별하며 선거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선대위 해산이란 극약 처방으로 과연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계셨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이 며칠 동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셨어요. 이 오늘 쇄신안을 발표하기까지 그동안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당내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선대위가 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안팎의 여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이제 좀 스피드하게 네. 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집행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기회에 선대위를 좀 더 슬림화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빠른 그런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2월 3일 울산 회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당내로 와서 선대위를 맡게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또 한 번 이제 선대위직을 내려놓으면서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한 보름 정도를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도 네. 여전히 선대위 문제가 개선이 안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체계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였거든요. 예.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고 또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고 또 6개의 또 총괄 본부가 있고 예.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의사결정이 어디서 최종적으로 내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후보의 그 리더십이 이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어떤 선대위가 결과론적으로 저는 잘 해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한마음이 돼서 정권 교체라는 그 깃발 아래 모두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얘기했을 때 그때 그러면 전면 개편을 그냥 하면 되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결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가 아마도 이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소통의 부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이번에 그 선대위가 해체되면서 저는 자연스레 그 총괄 선대위원장도 좀 포함된 그런 선대위 개편이 아니었는가 저는 결과론을 봤을 때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거기에는 저는 뭐 누구든지 저는 그 함께 예외 없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좀 물러나는 모습이 더 국민들로 봤을 때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김 전 위원장은 상당히 좀 격정 토론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에 입문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라는 그 인물이 기존의 정치 세력을 물리치고 야권의 강력한 유력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뭐 개인기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한층 앞서는 것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고요. 예. 또한 저도 정치를 한 26년째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정권의 권력의 앞에서 검찰총장이 그 신여 노릇을 했지 제대로 목소리를 낸 그런 검찰총장은 윤석열 후보가 저는 처음이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용기와
또 소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를 하여금 정치 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공정한 그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이렇게 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그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지만 네. 흔쾌히 제가 백의종문하는 마음에서 또 이 상황에서 열심히 윤석열 후보를 돕겠노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국민적 여망인 정권 교체에 대해서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윤 후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4988님께서요. 질문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좀 내셨어요. 문제는 윤핵관이 문제입니다. 자기 정치 좀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 좀 해주세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윤핵관이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자리를 선대본부에서 자리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소통을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치를 좀 해본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여러 그 대선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들마다 그 핵심 관계자는 있는 법입니다. 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도 그 주변에 그 핵심 관계자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역대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의 주변에 측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핵심 관계자는 것은 그야말로 측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이 부분을 지나치게 그 이렇게 언론에서 부각을 시키고 갈등 요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후보든 간에 측근들은 다 있게 됩니다. 저 역시도 국회의원이지만 측근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좀 침소봉대하는 것은 조금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서툰 면은 있었죠. 이런 부분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제 들어온 지 한 5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그 표현에서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지금은 그 이렇게 단촐하게 그 선대위를 좀 이렇게 꾸려서 저는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저는 정권 교체의 어떤 그 열망을 우리가 그 일신단결해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윤핵관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윤핵관 문제를 언론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아직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역시도 주변에 대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옹호하거나 또 지지하거나 또 주변에 또 좀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좀 보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예. 혼자는 정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 역시도 아마 그런 그 심한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좀 침소봉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예. 그 이제 좀 네이밍 이름을 짓는 게 좀 요즘 많이 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무슨 것은 핵관이라고 하지만은 그 핵심 관계자라는 말 뜻이 앞서 말씀드리던 그 측근을 의미한다. 이래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이나 궁금증이 다 잘 해소될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 젊은 세대 호응을 얻기 위한 선거 캠페인 방식을 제안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고요. 그래서 당무에 난 충실하겠다. 윤석열 후보 무운을 빈다. 이 뭐 나는 도울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되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면은 또 정권 교체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정권 교체를 바란다 보고 있고요. 앞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다시피 그 당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역할을 또 충실히 하면 되는 거고요. 예. 뭐 더불어민주당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외에 그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네. 예, 그동안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후보가 좀 도드라져야 되는데 후보가 좀 도드라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각자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번 차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고 돋보이고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조금 더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대위 체제 개편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윤석열 후보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좀 절실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느껴졌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네, 그는 보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윤 후보가 왜 이 시대에 나오게 되었는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새로운 인물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거는 너무도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의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특히 부동산 문제 이것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좀 줬고 또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워진다면은 저는 반드시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잘못한다라고 하면 또 다시 정권을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민주당 정권이 만약에 잘했다고 판단하면 저는 정권 연장을 해야 됩니다만은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민주당 정권에 들어가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이 부분을 상기시킨다면은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만이 네. 저는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실현이 되고 또한 이 정치권의 오만함, 네. 정치권의 교만함이 저는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 선대위 합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도 합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준표 전 대표 역시도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교체를 저는 바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민적 대의를 저는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참여의 강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준표 의원하고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조만간에 연락을 하면 또 새해 인사도 드릴 계획이고요. 네네. 어쨌든 저는 홍 후보께서도 상당히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